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이집트 역사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돌에 새겨진 그 문양이 지금 우리 눈앞에 하늘을 나는 기계와 왜 그토록 닮아 있는지,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 세티 1세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기 위해 아비도스의 거대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천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돌벽 위에 20세기의 인류가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잠수함, 제트기. 우리가 한창 새마을 운동의 함성 속에서 땀 흘리던 1970년대, 서구의 연구자들은 이 발견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수천 년 된 돌벽에 20세기에야 비로소 인류가 만들어낸 기계들의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양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는 기묘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전이 발굴된 것은 19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부조에 대한 공식적인 학술 논문은 수십 년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정면으로 다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구촌 미스터리는 이 문양들의 진실을 정면으로 파헤칩니다. 7위. 아비도스의 충격 헬리콥터가 새겨진 신전. 이집트 남부 나일강 서쪽 기슭. 아비도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한 땅 중 하나였습니다.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잠든 곳이라 믿었던 이 도시에 세티 1세는 기원전 1290년경 거대한 석조 신전을 봉헌했습니다. 이 신전은 이집트 신전 건축의 정수로 꼽힙니다. 7개의 예배당을 품은 독특한 L자형 구조, 천장까지 이어지는 정교한 채색 부조, 그리고 오시리스 신화를 기록한 방대한 비문들. 고고학자들은 이 신전을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가장 완성도 높은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신전이 세상의 주목을 다시 받은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한 연구자가 신전 내부 기둥 상단의 부조 장식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놀라운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로터 날개를 가진 헬리콥터, 유선형 선체를 지닌 잠수함, 날개를 펼친 제트기와 흡사한 물체, 심지어 호버크래프트 또는 비행 접시를 연상케 하는 둥근 형상까지. 이것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는 점은 그 도면을 본 항공공학자들조차 인정했습니다. 실루엣의 비율, 날개의 각도, 몸체의 구조, 현대의 비행 기계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치였습니다. 이 문양들은 신전의 가장 외진 곳, 일반 참배객들이 시선을 두기 어려운 높은 위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특정한 눈을 가진 자만이 보도록 설계된 것처럼. 6위. 팔림세스트 학계가 내놓은 대답. 주류 이집트 학자들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팔림세스트, 즉 겹쳐쓰기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파라오가 즉위하면 전임 왕의 이름이나 문자를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덧새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관행이었습니다. 전임자의 권위를 지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 고대 이집트 역사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세티 1세의 신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벽면에는 그의 아들 람세스 2세가 부친의 비문을 지우고 자신의 기록을 새겼습니다. 람세스 2세는 역사상 가장 왕성하게 건축 활동을 펼친 파라오 중 하나였으며 선대의 유적에 자신의 이름을 덧새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과정에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새 문자를 조각했을 때 아래에 남은 원래 형상과 위에 새로 새긴 형상이 겹쳐지면서 전혀 다른 형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논리적입니다. 고고학계는 이 부조가 람세스 2세가 덧새긴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의 다른 유적들에서도 겹쳐 쓰기로 인한 복합 형태들이 다수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구촌 미스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5위. 그렇다면 왜 하필 그 형태인가? 팔림세스트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두 개의 이집트 상형 문자가 우연히 겹쳐졌을 때 왜 하필 헬리콥터의 로터 구조와 흡사한 형태가 나왔는가? 왜 하필 잠수함의 유선형 선체와 닮은 윤곽이 생겨났는가? 세상의 모든 형태 중에서 우연히 겹쳐진 문자가 20세기 기계 문명의 산물들과 일치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팔림세스트 이론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겹쳐쓰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고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비도스의 문양들은 다릅니다. 형태가 선명하고 구조가 일관적이며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현대 기계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연상시킵니다. 영국의 연구자 루스 험프리스는 1997년 해당 부조의 세밀 탁본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2개의 레이어가 존재하며 그중 하나의 층은 현재 알려진 이집트 상형 문자 체계와 정확히 대응되지 않는 이상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2개의 알려진 상형 문자가 겹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류 학계는 이 분석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논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4위. 산해경과 고대 비행 기록들. 아비도스 신전의 문양이 단독 사례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고대 문헌들은 곳곳에서 하늘을 나는 물체들의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산해경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수레와 하늘을 나는 배에 관한 서술이 등장합니다. 이 문헌은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내용의 일부는 훨씬 오래된 구전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는 비마나, 즉 하늘을 나는 궁전이자 전투기계에 대한 묘사가 수십 곳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마나는 단순한 신화적 상상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작동 방식, 속도, 무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산스크리트 연구자들은 이 묘사들이 실제 물리적 기계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내 얼굴의 생명체와 바퀴 속의 바퀴는 현대의 일부 연구자들로부터 비행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냐는 해석을 받아왔습니다. 나사 엔지니어 출신의 요셉 블럼리이는 1974년 저서에서 에스겔의 묘사를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특정 비행장치의 설계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문학적 상상이거나 신화적 과장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 존재했다가 지워진 문명의 기억을 후대 인류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었을까요? 3위. 리셋된 세상 초고대 문명 가설. 오늘날 일부 독립 연구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심각한 가설을 제기합니다. 약 1만 2천년 전, 지구는 극적인 대변동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플라이스토세 말기에 해당하며 실제로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의 거대한 빙하가 붕괴하고 수많은 대형 동물이 멸종하였으며 해수면이 단기간에 수십 미터 상승한 지질학적 증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2018년 네이처 지구과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약 1만 2800년 전 지구 표면에 대규모 충돌체 또는 해성 파편이 낙하하여 북반구 전역에 걸친 급격한 기온 강화와 대화재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북아메리카, 중동, 유럽의 지층에서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연구자들은 영거 드라이아스 충격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대변동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 문명의 기술 일부가 소수의 생존자들을 통해 신화와 도상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괵베클리 테페는 기원전 1만 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확인된 거대한 석조 유적입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 인류가 아직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시대에
누군가는 수십 톤에 달하는 돌기둥을 정교하게 다듬고 기하학적으로 배열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주류 고고학은 아직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 볼리비아의 티와나쿠, 몰타의 거석 신전들. 이 유적들은 모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밀도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공통적으로 1만 2000년 전후의 어느 시점과 연결됩니다. 아비도스의 벽화는 어쩌면 그 잊혀진 세계의 마지막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2위. 기억하는 자들. 고대 이집트 사제들의 역할. 고대 이집트의 사제 계급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회에서 수학, 천문학, 의학, 건축, 농업 모두를 관장하는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이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거대한 도서관이자 아카이브였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수천 개의 부조와 상형 문자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방대한 지식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전통, 즉 헤르메틱 철학은 고대 이집트 사제 집단의 비전, 지식 체계가 후대로 전달된 것이라는 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연금술, 점성술, 수비학. 이 학문들은 중세 유럽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으면서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 사제들의 비밀 문서에 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사제들과 직접 대화한 경험을 기록하며 그들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전 지식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이집트 사제에게서 전해 들은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사라진 고도, 문명의 이야기를. 만약 이 사제들이 대변동 이전의 어떤 기술적 지식을 도상의 형태로 보존하려 했다면 신전 천장 가장 높은 곳에 일반인은 쉽게 보지 못하는 위치에 그것을 새겨두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지키되 숨기는 것, 전하되 아무나 읽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고대 사제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1위. 공식 과학과 금기 연구가 막히는 이유. 이집트 고고학계는 오랫동안 특정 유물과 유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습니다. 아비도스 신전의 해당 부조는 현재도 일반 관람객이 근접 촬영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고해상도 탁본 작업을 시도했을 때 이집트 고고부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비도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자 대피라미드의 특정 밀실은 1990년대 이후 로봇 탐사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접근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핑크스 아래의 지하 공간에 대한 탐사 요청은 수십 년째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고고부는 공식적으로 추가 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왜 금기가 생기는 것일까요? 틀렸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공개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면 논쟁은 끝납니다. 그러나 금지는 때로 진실이 너무 불편할 때 작동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륙이동설을 제창한 베게너는 수십 년간 학계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상식으로 통하는 이론들이 한때 금기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금기 구역 뒤에 숨겨진 것들이 결국 세상 앞에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3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돌벽 앞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겹쳐진 문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린 세계의 기억인가? 주류학계는 팔림세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팔림세스트로 설명되지 않는 형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누군가 진지하게 들여다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던 그 시절, 세상은 참으로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세상의 어느 구석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시간의 층이 쌓여 있습니다.
아비도스의 돌벽처럼.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공식적인 설명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흘러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양들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기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살아오면서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나 장소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생각 하나하나가 이 오래된 미스터리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